우리 대통령께서 중요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 돌아오십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그리고 G20 이 두 개의 외교 일정이 있었죠. 외교 행보만 나가면 왜 국민은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가볍게 이걸 터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 분인데 마치 그 두 분이 나간 것 같은. 왜냐하면 나가기 전부터 뭐 특정 언론사를 비행기 타지 말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그 나토 갔을 때 또 미국 갔을 때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이 있어서 탓인지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요번에 현장에서 보니까 이 경험이 진짜 하기보다 낫다고. 그 아세안 국가들보다 우리가 국력이 강해서 그런지 뭔가 당당함은 좀 촉이 엿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보다는 모양이 아주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막 상당히 그런 자신감 있는 포즈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게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요 가치를 내세웠던 자유 중에서 핵심이 언론 자유인데 언론 자유가 조금 좀 퇴색된 듯한 그런 프레임이 좀 형성됐죠. 그렇게 외치던 자유 중에 언론의 자유,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 이거 빼고 자유 아니? 국제사회나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좀 그거를 문제를 제기할 텐데 우리가 취재한 것이 아니고 거기 어쨌든 기록 전문 자체적인 풀 기자단도 없이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도하는. 그럼 기자단이 동행해서 취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내에 앉아서 생생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 활어회가 아니고 상당히 죽은 회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48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한미 국기도 제대로 해놓고 그런 모양새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좀 사소한 것 같지만 바이든을 열불나게 한 기자들이 뭐 앉아 내려와 다운 해가지고 그만 난장판 벌였던 그런 모습은 참 우리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국격에 맞게끔 그런 것도 잘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아세안은 경제, 교역, 금융 이런 문제에 집중한 지역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60년대에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경제 공동 협력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해 왔고 나중에 이게 이제 5개국이 출발을 했다가 5개국이 확장되면서 10개가 됐고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동북아의 중요한 나라들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추가돼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주 매년 중요한 외교의 장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아세안 플러스 3는 한국이 상당히 환영을 받았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대립의 시대에도 한국은 그걸 중재하거나 중간자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냄으로써 소위 신남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무대가 되었었고 우리의 시장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 이게 판이 좀 뒤집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뒤집혔죠, 판이? 아니, 우리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이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태 전략을,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아주 반복해서 되뇌면서 최전선에 서서 그거를 파이터 마냥 외치는 모습이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외교 전략을 이번에 어필하고 있는 것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보면 사단 밑에 선봉중대라는 게 있잖아요. 선봉대. 예. 앞으로 쫙 나와서 최전방에서 그러면 뒤에서 전략가들이 싹 웃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도 태평양 중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 신남방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확실히 미국 편이야. 미국이 얘기 못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얘기해 주겠어. 이런 행보를 취하는 것 듯한 모습을 보고 지금 상당히 금기시대에 왔던 대만 문제나 러시아 문제도 명확하게 선을 그러면서 현상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가만 안 두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시원하게 선을 긋고 칼을 그냥 휘두르듯이 자르고 쾌감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리라는 측면에서
이게 국가 전략으로서 이 부합하는 개념인가 하는 데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과 바이든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주 맞부딪히는 그런 불협화음이 날 줄 알았는데, 이거 대국답게 말이지. 그 판을 깨는 싸움은 하지 말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이런 식으로 봉합이 이루어지는 걸 봤을 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국력이 좀 강한 측면이 있지만은 이 외교 무대장에서 너무 용기 있는 태도를 취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교가 뭡니까? 다소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도 하나하나 끌어다가 내 영역 속에 품고, 나의 실리를 취하자는 게 이 외교의 본질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좋은 외교인데, 내 지금 기분대로 손 딱 그어서 밖에 있는 사람 아웃, 안에 인사이더 우리끼리 놀자, 이거는 외교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어쩐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신냉전 질서로 비유되는 양 진영, 권위주의과 자유민주 진영 간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서 마치 대척점을 견제를 자임하는 듯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과거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된 걸로 보입니까? 예, 그리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네. 그런 측면에서 48초 회담이나 쫓아가고 뭐 만났던 그런 것보다는 많이 진일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언론들이 취재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언론들도 상당히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봤을 때. 뭐냐면은 그렇게 호기 있게 뭐 반기를 드는 것 같아도 일단 제재를 가니까 이른바 꼬리를 내리면서 수능하는, 깨갱하고, 주는 것만 받아서 보도해주는, 북한식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건설적인 비판을 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좀 몸을 낮추는 그런 행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의 행보도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비공개라고 하는데 웬 사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하는 연출된 사진이나, 또 갈라쇼에서 80된 바이든 할아버지 옆에 탁 밀착하는 사진 등등은 상당히 이색적인, 뭐라고 사람들이 평가는 안 하는데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참 이색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름다운 영부인이 아주 외교 무대에서 돋보였다. 그리고 또 인간애를, 휴머니즘을 외부에 알렸다. 이런 성과로 얘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어줍지 않은 코스프레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국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점잖은 가운데 또 국가의 이익도, 실익도 챙기고, 이런 외교 성과가 이제 많이 절박한 시기죠. 그리고 호스트 국가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외교적인 예의라는 측면에서 캄보디아가 자랑한 앙코르와트에 다른 정상들은 다 갔는데 그것을 패싱하고 또 무슨 기획 연출 촬영 현장을 간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빼는 외교가 아니라 더하는 외교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레버리지가 있어요. 미국 측이건 중국 측이건. 우리한테 반드시 아쉬운 파트너만은 아니에요. 그들 측면에서도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중국도 한국을 매우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BBC라고 하는 카드는 매우 소중한 카드예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칩. 이거는 한국 잃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 위상을, 포지션을 아주 밑으로 내리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많은 분들의 얘기들 잘 새겨가지고 수립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거 10위권 밖에 15위, 16위 됐던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고
지금 사실 10위권 안으로 꽁충 뛰어들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 방위산업 잭팟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력이라든가 특히 그 어떤 시안을 정해놓고 무슨 성과를 달성해내는데 대한민국의 그 저력, 현장의 저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다 엮어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지난번에 12구 참사와 같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리더십의 그 컨트롤 타워 기능,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번에 그 아세안, 순방, 외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 이익 측면에서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외교도 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고 인정해 나가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하는 것은 절대 무오류다. 내가 하는데 무조건 따라와라 해야 될 정도로 너무 결기 있게 나가는 것은 외교에서는 좀 스스로 전략적 패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각이 15일 오후 2시 반인데요.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나는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간에 정말 좀 부드러운, 좋은, 건설적인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기를 정말 소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쳐불려서는 안 되는 상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 실리 외교의 핵심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오기 전에 그냥 확 지른 얘기들이 보면은 시진핑 그 중국 측의 속을 많이 긁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특히 금기 시기에는 그 대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제 주소 담느라고 굉장히 힘드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 잘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되고 이제 시진핑도 좀 방한 일정도 좀 언급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소망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양국 간의 갈등적인 그런 것보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호의 이해가 일치하는 북면에서 북한에 대한 좀 한마디로 해서 통제를 잘해달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늘 대한민국에 주문했던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달라는 그런 공감대고 시진핑도 이제 달성할 걸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다운 자세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품는 듯한 행보를 고도의 전략적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향해서 우리 측 의사도 전달하고 자제도 당부하고 뭐 이러면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편가르기가 이게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우호적인 자세와 액션을 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거는 거예요. 중국과 정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게 실리 외교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친미냐, 친직이냐, 친일이나 친했던 과거 구한말의 역사를 되풀이지 않으려면은 이른바 그 피봇 전략 있지 않습니까? 네. 한발을 그 한미의 동맹의 굳건한 기초화에 의해서 그렇죠. 이른바 전략적 착시 현상. 중국이 우리를 대접하는 건 우리가 이게 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는 한 발은 자유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반도체 아까 얘기하셨는데 반도체나 경제에 가장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대중 무역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긴밀한 그 경제 협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지금 한류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차단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런 것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양국의 이해가 conflict of interest 충돌되는 것보다는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이 안보 이슈를 따라가면서 전략을 향한 지혜를 짜내고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환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